부동산 임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부동산 가서 꼭 해야 되는 행동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월세보니콜 세연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 부동산 임장을 할 때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세연쌤은 부동산 임장할 때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부분을 어떻게 신경 쓰시나요? 라는 질문을 최근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께 저도 특별한 거는 없지만 우리 사랑하는 소행님들보다는 조금 더 선배로서 제가 꼭 부동산에 갈 때 하는 행동 4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좀 메모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메모장 준비하시고요. 제가 예전에 부동산 갈 때 절대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 5가지를 한번 영상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 보고 오시면 또는 이 영상을 보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아마 너무너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부동산 가서 꼭 해야 되는 행동 4가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는 부동산에 갈 때요, 제가 조사하고자 하는 부동산 매매 가격에 맞는 옷차림을 하고 갑니다. 자, 예를 들면은 만약 제가 공시지가 1억 이하의 아파트나 빌라나 매매가가 좀 저렴한 물건을 임장을 갈 때는요, 부동산에 갈 때 에코백을 메고 갑니다. 네, 그리고 운동화와 굉장히 편안한 복장을 하고 좀 내추럴하게 하고 가는 편이에요. 예전에 이런 경험이 있었어요.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요, 잠깐 시간이 나서 부동산 임장을 해야겠다라고 하고 부동산에 들린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약속이 좀 중요한 분을 만나야 되는 약속이어서 조금 나름대로 이렇게 신경을 쓰고 갔던 거예요. 거기다 또 명품백까지 들고 구두 신고 막 이렇게 간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들어가면서부터 표정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좀 제가 무슨 질문을 하거나 하면은 굉장히 뭔가 시원하게 말해주지 않고 경계를 계속하면서 저를 막 살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좀 불편했던 기억이 있어요. 아, 그때 느꼈죠. 아, 내가 저렴한 물건을 보러 오면서 너무 차려입었구나. 그래서 제가 투자자라고까지 말을 했어요. 하지만 사장님이 보시기에는 이 사람은 이런 물건을 투자할 사람이 아니야 라는 그런 직감이 있었던 거죠. 그 동네에서 오랫동안 부동산을 운영하신 우리 사장님들은요, 딱 문 열고 들어가면서부터 아시거든요. 반대로 내가 매매 가격이 10억이 넘는 부동산을 임장을 하러 간 거예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편안한 운동화와 이 에코백보다는 조금 단정하게 차려입고, 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화장을 잘 안 하시더라도 메이크업 살짝 하시고,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조금 단정한 옷차림으로 가방 메고 이렇게 가지 마세요. 부동산 사장님들 가방 메고 오는 거 너무 싫어합니다. 책가방을 메고 부동산에 오시는 분들은 100% 공부하러 왔구나, 아, 조사하러 왔구나 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에 맞는 옷차림으로 부동산에 방문하자입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신경 쓰는 편이고요. 두 번째는요, 질문을 먼저 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온 목적을 사장님한테 명확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저도 초보 시절에 부동산에 막 갔을 때 막 궁금한 것도 많고 뭔가 막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 가지 질문들을 사장님한테 막 했어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나중에는 굉장히 귀찮아 하시는 거예요. 이미 또 알게 되신 거죠. 이 사람은 부동산을 사러 온 사람이 아니라 그냥 뭘 조사하고 공부하러 온 거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좀 저도 좀 불쾌할 만큼 성의 없이 대답을 해주신 경험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왜 부동산 사장님이 나한테 이렇게 성의 없이 말씀을 하시지? 나는 이렇게 열심히 지금 물어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돌아왔었어요.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아, 임장하는 거 너무 힘들다. 부동산 문 열고 들어가서 사장님하고 대화하기가 이렇게 힘든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다음에는 내가 부동산을 방문할 때 어떤 준비를 좀 해서 가야 할까라는 고민을 좀 했었어요. 제가 그래서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라면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고민을 해봤거든요. 내가 부동산 사장님이라면 어떤 손님이 왔을 때 성의 있게 대답을 해주고 좋아할까? 아,
매물을 적극적으로 좀 살려고 하는 사람이 좋겠구나. 근데 나는 내가 매물을 살려고 하고 매물에 대해서 궁금해하기보다는 내가 궁금한 것들을 막 질문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굉장히 좀 얼굴이 빨개지는 거예요. 부끄러워서. 부동산 사장님은 매수자와 매도자를 연결해주고 매매가 성사되면 그 중개 수수료를 가지고 수익을 내시는 분인데 그런 돈 안 되는 질문들을 내가 하니까 싫었던 거죠.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제가 임장을 할 때 부동산 문을 딱 열고 들어가서는 저의 목적을 먼저 말을 합니다. 사장님, 제가 여기로 좀 이사할 집을 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24평 정도 지금 보고 있는데 34평은 좀 비싸더라고요. 24평짜리를 보고 있고요. 저는 방 3칸, 화장실 하나 이렇게 해서 층수는 너무 저층이나 고층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명확하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향은 사장님 남향으로 좀 봐주세요. 제일 저렴하게 나온 매물이 있나요? 또 저는 좀 가능하면 수리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저는 수리가 되지 않고 좀 저렴한 매물을 보고 있어요. 돈이 없어가지고요. 이렇게 명확하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사장님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매물, 그리고 이 아파트 또는 빌라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질문보다는 목적을 명확하게, 나는 투자자입니다. 난 투자를 하려고 왔습니다. 나는 실거주를 하려고 실거주를 할 매물을 보러 왔습니다. 라고 명확한 목적을 제시를 해주세요. 세 번째는요, 부동산에 방문을 하셨을 때 사장님은 아마 궁금할 거예요. 이 사람 돈이 얼마 있을까?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명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투자자의 입장으로 여러분들이 가셨을 때에는 투자금 갭이 1억 또는 2억 이렇게 5천만 원 이렇게 정확한 투자금을 제시를 하시고요. 만약에 내가 실거주자다 그러면 지금 자금은 제가 1억 또는 2억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나머지는 대출 받아야 돼서요. 이렇게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신다면 사장님이 여러분들 투자금에 맞게끔 또는 여러분들이 투자금을 좀 제시하기가 어렵다면 정해놓은 좀 매매가 있죠. 3억 언저리 또는 2억 중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매매가를 정확하게 제시를 하세요. 그러면 사장님들이 거기에 맞춰서 매수자인 내가 매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을 여러분들한테 많이 소개를 해주고요. 매물만 나한테 소개해 주는 것이 아니라 매물을 소개를 해주면서 팔아야 하잖아요. 나한테 팔아야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많이 주세요. 지역적인 정보, 단지의 장단점, 그리고 내가 알아보고자 하는 이 입지의 매물과 옆 동네 매물 비교도 해줍니다. 왜? 이 매물을 나한테 팔아야 되기 때문에 사장님의 이 물건에 대한 장점을 살리기 위해서 이 입지보다 좋지 않은 입지의 매물들과 함께 비교를 하면서 이 입지가 그래서 이렇게 좋다. 이 매물이 그래서 이 가격이 굉장히 좋은 가격이라는 거를 저한테 아마 굉장히 어필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는 여러분들의 투자금을 정확하게 정하고 부동산 사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사장님 말씀에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하자. 네. 그렇구나. 이거 되게 괜찮네요, 사장님. 사장님 보시기에도 괜찮으세요? 어떤 점이 괜찮으신 것 같아요? 이거 이 정도 금액이면 저도 가능한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호응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사장님이 더 좋은 매물, 내가 이 호응보다 더 좋은 호응이 나올 수 있는 물건들을 자꾸 보여주시려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매물을 내놔도 여러분들 막 긴장하고, 나 이게 궁금한 게 아니라 내가 궁금한 게 따로 있기 때문에 막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이걸 그럼 어떻게 물어보지? 다음 질문을 막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주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귀에 들어오지 않겠죠.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큰둥하게 리액션도 없고 하면 사장님이 이 사람 할 사람 아니야. 거기서 그냥 단정을 지어버리세요. 부동산 사장님들이 얼마나 많은 손님들을 상대를 하시겠어요. 그죠?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하자입니다. 그리고 사장님이 말씀하시는 거 귀 잘 기울이셔서 거기에 맞는 리액션이어야 되겠죠. 일단 듣고 나서 거기에 대한 질문은 또 하실 게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생각하자. 그래서 부동산을 방문할 때 이세연쌤은 이 네 가지를 조금 집중하고 꼭 이 네 가지의 행동을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 이 네 가지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네, 첫 번째는요. 사랑하는 소유님들이 조사하고자 하는 매물의 매매가에 어울리는 옷차림으로 우리 부동산에 방문을 하자입니다. 네, 책가방 메고 가시지 마세요. 두 번째입니다. 질문보다는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방문한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세요.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의 투자금을 정확하게 정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투자금을 부동산 사장님한테 정확하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부분은 부동산 사장님 아마 먼저 물어보실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해놓고 가야지 얼른 대답이 나오겠죠. 네, 투자금을 정확하게 정하자. 네 번째, 리액션을 적극적으로 하자입니다. 부동산 사장님이 저희한테 주는 매물 정보 또는 지역 정보, 여러 가지 정보들을 들었을 때 거기에 맞게끔 리액션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부동산 임장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생각보다 하시면 굉장히 재미있으실 거예요. 몰랐던 정보도 내가 알게 되고, 그리고 인터넷 안에서 또는 전화상으로 파악하지 못한 정보들을 현장에 가야만이 알 수 있는 정보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한 예로 금매 같은 경우에도 그렇습니다. 금매 물건 쉽고 빠르게 찾는 방법이요? 네, 이거밖에 없어요. 부동산에 직접 방문해야 되고요. 많은 부동산에 방문해서 여러분들이 그 매물을 찾아내셔야 됩니다. 금매 물건은 여러 부동산에 다 내놓지 않아요. 뭔가 나의 사정을 잘 들어주고 알아주는 부동산 있잖아요. 그 부동산에만 몰래 내놓습니다. 왜냐하면 네이버 부동산에 이 매물이 올라오는 순간 주민들이 굉장히 싫어해요. 집값 떨어지게 왜 이렇게 싸게 내놨냐고 아마 반발과 지역 커뮤니티 카페 같은데 그런 이야기들 너무 많이 올라와서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만 몰래 내놓습니다. 저도 그런 물건들이 있어요. 특정한 부동산에만 딱 내놓는 물건들이 있거든요. 이 물건을 찾으셔야지 그런 물건들을 그냥 내가 뭐 인터넷 서치해서 뭐 어떤 데이터를 가지고 절대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부동산 임장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래서 부동산 임장은 너무 무거운 마음으로 가시기보다는요. 실제로 내가 거기서 정말 좋은 물건이 있으면 매수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가세요. 실제로 내가 쓰려고 했던 낙찰가보다 훨씬 더 저렴한 금매를 찾는 일들도 종종 있거든요. 이런 행운이 여러분들에게도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부동산 임장은 필수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저는 입찰가를 쓸 때 저의 기준이 있어요. 절대 금매가 이상 또는 금매가와 동일한 입찰가는 쓰지 않습니다. 이게 저의 철칙이거든요. 금매 가격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 그 이상 쓰는 거 전혀 의미가 없죠. 그냥 금매로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저희가 경매를 하는 이유는요. 오늘 내가 낙찰을 받고 내일 팔더라도 안전마진, 정확한 수익을 내기 위해서예요. 이 부분 여러분들이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이 장점을 적극 활용해서 부동산 경매로 소액으로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자금을 점점 불리시고요. 자금이 좀 더 불어났다면 또 거기에 맞는 물건을 가지고 낙찰받고 팔고 낙찰받고 팔고 하시면서 건물주의 꿈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소액님들, 오늘 이세연쌤과 함께 부동산 가서 꼭 해야 되는 행동 4가지 공부해봤습니다. 공부만 하면 안 되죠.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바로 임장 가시는 거 준비하세요. 네, 이 4가지 적극 활용해서 여러분들 하나하나 차근차근 시도해보고 현장에서 공부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도 우리 세연쌤과 함께 한 발짝 성장했으니까 용기 내고 도전하고 실천하자고 마지막으로 화이팅 외치고 마치도록 할게요. 자, 입 밖으로 화이팅 함께 외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